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보셨나요? 갑자기 며느리 집에 눌러 앉아 냉장고 뒤지고, 통장 확인하고, 가게까지 팔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며느리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가슴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윤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을 선택한 그녀는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용 전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시에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막내 스태프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서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원장은 서진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서진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미용실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장, 광고 촬영장, 연예인 스타일링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일이 불규칙하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점점 서진의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도 서진의 작업에 만족해했고 재작업 요청도 거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현장을 다니며 경험을 쌓은 서진은 30살이 되던 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홍대 근처에 작은 뷰티샵을 열었습니다. 서진 뷰티 스튜디오라는 간판을 달고 메이크업과 헤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껏 서비스하며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예약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서진의 스튜디오는 소문난 뷰티샵이 되었습니다. 37세가 되던 해 서진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자신만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산 32평 아파트는 서진 인생 최초의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20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던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스튜디오 단골 손님이 대학 후배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후배 정말 괜찮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만난 남자가 바로 이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중견 광고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바쁜 서진을 배려해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마중을 나와주었고, 서진은 재현의 성실함과 다정함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재현은 서진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서진은 재현의 따뜻함과 든든함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재현이 조심스럽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재현과의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서진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러포즈를 받고 기뻐하던 서진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현이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리고 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재현의 어머니로 6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들과 딸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으며 막내 재현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 있던 날, 서진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숙의 취향을 고려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숙의 첫 인상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곧바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미용 전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 안 나왔다는 얘기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세요. 정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재현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들 결혼하는데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되나? 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전세야 월세야? 제 소유입니다. 정숙이 놀란 듯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미용사 주제에 아파트를 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대출 끼고 산 거지. 현금으로 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태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진을 무시하려 했지만 서진이 생각보다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복잡한 심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재현의 형수 김은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명문대를 나온 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늘 은희를 자랑스러워했고 며느리의 표본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숙은 서진 앞에서 노골적으로 은희를 칭찬하고 서진을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잘난 척하네.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날 저녁 재현은 서진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서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결혼식장부터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서진은 참을 수 없어서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재현도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재현이 어머니께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하시면 저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제 인생이에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는 서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재현의 단호한 태도에 정숙도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숙은 시종일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하객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서진의 가족들에게는 냉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의 가족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숙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댁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은 모두 서진과 재현이 각자 부담했고 신혼집도 서진의 아파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서진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집 도움 없이 내 집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뭘 미안해해요. 이젠 우리 집이잖아요. 서진은 재현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새 출발하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시댁의 냉대만 받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은 그런 서진의 마음을 알았기에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하고 서진의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재현은 항상 서진을 먼저 생각했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서진도 재현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정도는 평온했습니다. 정숙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정숙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손님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숙은 아무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좁네. 그리고 좀 어수선하고. 서진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정숙은 손님에게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그저 그래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날 이후로도 정숙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예고 없이 와서 서진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이 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거 요청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좁아서. 좁다고? 32평이 좁아? 아, 시어머니 오는 게 싫다는 거야? 결국 서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과 상의도 해봤지만 재현 역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정숙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 정리가 엉망이네. 냉장고 정리부터 다시 해야겠어. 정숙은 서진이 정성껏 정리해둔 냉장고를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음식 보관법도 모르고. 이래서는 우리 아들 배탈 나게 만들겠네. 정숙은 서진의 요리 솜씨부터 청소 방법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서진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아직 아이 계획 없어? 아직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저희는 아직 준비가 뭐야?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이 낳기 어려워져. 정숙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 때문에 아이 안 낳으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마 우리 재현이가 문제인 거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이미 끝났지만 정숙은 집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정숙은 집을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허락도 없이 가구를 옮기고 장식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정숙이 서진의 개인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 이 화장품 얼마 주고 샀어? 정숙이 서진의 화장대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을. 물건?
우리 한 집 사는 가족이잖니. 그리고 이 통장들은 뭐야? 정숙이 서진의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적금이 이렇게 많아? 서진의 적금 통장을 보며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저희 미래 계획이 있어서요. 미래 계획? 무슨 계획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아이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바로 그때 정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에게서였습니다. 응, 아들아.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정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통화를 마친 정숙이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도움이 필요해. 네.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뭐, 돈 없어. 방금 통장 봤는데 돈 많던데. 그건 저희가 모은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지. 가족 일인데. 저희도 계획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내일까지 준비해줘. 정숙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재현과 상의해 보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재현에게 먼저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재현이한테는 이미 말했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실제로 재현과 이야기해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 3천만 원을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내일까지? 그건 너무 무리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거절할게.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 하지만 정숙은 서진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아깝다는 거지. 정말 이기적이네. 정숙은 서진을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재현에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서진이 완강히 거절하자 정숙은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사 주제에 돈 좀 벌었다고 우쭐대더니 결국 본성이 나오네. 너무 심하세요. 내가 심해? 시댁도 안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후로 정숙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진이 외출할 때마다 간섭했고 집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시댁도 안 돌보고. 서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고 손님들이 서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지만 서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자신의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집을 파신다고요? 재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큰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니까. 집을 팔아서 도와줘야겠어. 그럼 어디서 사세요? 아들 집이 곧 내 집이지. 여기서 계속 살면 되잖아. 서진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집이 실제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팔렸네. 바로 계약하기로 했어. 정숙은 기뻐했지만 서진은 암담했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계속이라니? 나를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만들 거야? 당분간이지. 하지만 사실상 영구 거주 선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숙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 집 계약금도 필요하다는데 돈을 좀 더 보태줄 수 있니?
서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자꾸 돈 얘기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가족인데 내 가게 팔아서라도 도와줘야지. 정숙은 이제 서진의 사업체까지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게를 팔라고요? 그래, 어차피 시집 왔으면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가게는 절대 팔 수 없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여자 인생이 뭐가 그리 중요해?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날 저녁 재현이 퇴근하자 정숙은 즉시 고자질을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내 아내가 나한테 대들어. 서진이가요? 큰아들 계약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네. 재현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게까지 팔라고 하셨어요. 재현도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가게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가족인데 뭐가 너무해. 하지만 가게는 서진이 인생이에요. 그날 밤 서진과 재현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현 씨,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집도 팔으셨는데 어디 갈 데가 있으시겠어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집이 완전히 팔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집이 잘 팔렸어. 정숙은 기뻐했지만 서진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 아들 집 놔두고 왜 다른 곳을 알아봐? 하지만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정숙은 아예 이사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숙이 서진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늦어도 7시에는 들어올게요. 7시?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식으로 서진의 업무 스케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진이 중요한 웨딩 촬영이 있어서 일찍 나가려는데 정숙이 막았습니다. 어디가? 웨딩 촬영 가요. 오늘 내가 병원 가는데 같이 가야지. 어머니, 저는 제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게 일보다 중요하지. 결국 서진은 중요한 촬영을 동료에게 맡기고 막무가내인 정숙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클라이언트들이 서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서진의 친구들에게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난다며?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요. 결혼도 한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 보여. 그냥 저녁 식사 모임이에요. 정숙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진이 입는 옷부터 화장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그 립스틱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이 옷도 너무 짧네. 서진은 자신의 집에서도 자신의 일터에서도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정숙이 서진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 피임하고 있지? 네. 피임 말이야.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그건 설마 일 때문에 아이 안 낳으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혹시 재현이가 문제야? 정숙은 이제 부부의 사생활까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둘 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관심 갖는 게 이상해. 그날 저녁 정숙은 재현에게 또다시 고자질했습니다. 재현도 어머니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정숙은 서진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6개월 안에 임신 안 하면 이혼해. 네, 내 말 들었지? 6개월 안에 임신 못하면 우리 재현이랑 이혼해야 해.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숙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도 당장 정리해. 가게는 절대 못 없애요. 절대? 또 절대야? 그건 제 인생이에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재현에게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서진아, 어머니가 6개월 안에 임신 안 하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재현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도 당장 정리하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택해요. 어머니와 저 중에.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재현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이상 중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서진의 스튜디오에 가서 손님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골 손님이 서진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가게 정리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임신 준비한다고 가게 정리한다고. 서진은 정숙이 자신의 가게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서진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며칠간 지낼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재현이 서진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갑자기 재현은 서진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서진이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재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떠난 후 며칠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간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질 있는 며느리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서진이한테 연락해봐. 서진이가 좀 더 있다가 온다고 해요. 좀 더라니? 언제까지? 재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윤서진 씨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변호사.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윤서진 씨입니다. 현재 박정숙 씨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신데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 집인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윤서진 씨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하시면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집에 온 재현에게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재현아, 내 아내가 변호사를 보냈어. 재현도 놀랐습니다. 서진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현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대화가 통했으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집에서 나가시지 않으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제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재현 씨랑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어머님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건 재현 씨예요. 재현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니 이해해줘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하지만 며칠 뒤 실제로 고소장이 우편으로 도착하자 당황했습니다. 법정 문서를 받아든 정숙은 실감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상담받은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거주할 권리가 없어요. 정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숙이 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미안하다. 생전 처음 내뱉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 있나요?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결국 정숙은 큰딸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큰딸 은정은 어머니를 받아들였지만 썩 내켜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새언니랑 왜 그렇게까지 싸우셨어요? 큰딸마저 자신을 탓하자 정숙은 더욱 억울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친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서진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서진은 임신 6주였습니다. 서진은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서진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은 서진을 보자마자 안고 싶었지만 서진의 차가운 표정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임신했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서진아, 정말 축하해. 너무 좋다, 정말로. 재현이 기뻐하며 서진을 안으려고 했지만 서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현 씨,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서진아, 선택하세요. 어머니와 저 중에. 재현은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서진아, 나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 안 그래도 엄마 짐 다 정리되고 나서
친정으로 데리러 가려고 했어. 이제 우리 둘, 아니 셋만 생각하자.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미안해, 서진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재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재현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나야말로 고맙고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지? 내가 없으니 나도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진과 재현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서진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몇 달 후 정숙이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서진이 임신했다며? 네, 어머니. 손자를 보고 싶은데. 어머니, 서진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내가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서진이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재현의 단호한 말에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재현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서진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두 사람의 행복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서진의 배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서진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재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진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아는 순간 서진과 재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산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정숙이 조심스럽게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현아, 손자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어머니. 한 번만 보고 싶어. 재현은 서진과 상의한 후 아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정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정숙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저는 아직 어머니를 만날 마음이 없어요. 알아, 서진아.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스튜디오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서진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손자를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와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 재현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어머니가 앞으로는 저희 가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해요.
알았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며칠 후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정숙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들 행복한 모습만 봐도 좋겠어.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요. 고맙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정숙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손자를 보러 왔고 서진의 일이나 집안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햇살 속에서 서진과 재현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하게 키워주자. 그럼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줄게요. 서진이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